네, 독서와 토론 13사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학기 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주 동안 고전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한자는 무신불립 4글자입니다. 글자는 어렵지 않고 아주 쉽지요. 없을 무자에 믿을 신자에 또 아니할 불, 불가능할 때 아니할 불, 그 다음에 립은 세우다, 서다, 설립자입니다. 설립한다고 할 때도 우리 쓰지요. 그래서 무는 없을 무자고 신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 뭐뭐 할 수 없다. 립, 함께 설 수 없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글자는 쉬운 것 같지만 저는 어떤 내용보다도 그 의미와 뜻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관계가 인간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인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인간 때문에 기뻐하고 인간 때문에 황홀하고 인간 때문에 내가 또 살아가는 이유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으뜸에 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신은 그 믿음, 믿을 신, 믿음이라는 그 덕목입니다.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너와 나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하고 또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왜 우리 고전 말에도 온 놈이 온 말을 하더라도 님이 짐작하소서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헐어서 훼손해서 있는 대로 불진 믿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진심을,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친구 사이든 혹은 또 우리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전혀 어떤 상황이 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도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무슨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지하 단칸방 새방으로 가서 살게 될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부부간의 신뢰, 믿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그 왜 미생 설화에서 보면은 미생이라는 주인공이 다리 밑에서 약속을 했어요. 뭐월 뭐일 몇 시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른 몸을 피해야 될 텐데 이 다리 밑에서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끝내는 정말 그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떤 믿음, 약속, 신의를 지킨다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기말도 가까워지는데 정말 이 무신불립이라는 4글자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그동안에 우리 현대문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해왔죠. 시도 공부하고 수필도 공부하고 고전 시가도 공부하고 또 문학 이론도 공부했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우리의 고전 수필 중에서 또 특히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이성님 독서와 토론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글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 171쪽부터 쭉 실려 있는 글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 글 제목이 우암선생 개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함 선생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알으셔야 되겠죠. 오함이라는 사람은 물론 호고 이름은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문신, 문학 공부를 하는 선비, 또 학자, 또 정치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치가 따로 작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글도 쓰고 선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겸하게 됐죠. 그래서 오함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선조 40년 1607년에서 숙종 15년 1689년간 이제 살았던 분으로 시호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업적을 인정해서 내린 시호는 문정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일 이제 경종이 된 그 장희빈의 아들 장숙이 장씨의 그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이제 제주도로 유배가 됐죠. 그래서 그 해가 1689년이었는데 6월에 서울로 이제 압송되어 오던 중에 정읍에서 약을 받고 사약을 받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694년 이제 갑술 환국으로 이제 송시열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주저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인 정통 성리학자인데 여기서는 뭐 정치인이다 선비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로서의 오함 선생을 아주 자비로우신 자애로우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직장 일을 하시고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그저 단순한 아버지일 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이 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오함집 혹은 물론 송자대전이라는 글도 쓰셨지만 오함 선생의 글들을 다 모아놓은 그 저서 안에 한 꼭지, 한 단원이고, 그래서 이 계녀서라고 쓴 거는 계라는 말은 경계하다, 조심하다, 녀는 딸이죠. 계집녀지만 딸, 그 다음에 글 서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함 선생이 집에서 기르는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 권씨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까 이 아버지께서 시집 가는 딸에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1장, 2장부터 20장까지 그 경계 삼아야 할, 교훈 삼아야 할 항목들을 아버지가 찬찬히 세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써주신 글입니다. 이런 글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뭐 요새는 정말 저도 그렇고 혼사 결혼이라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꼭 반드시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 오함 선생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왕비를 구할 때도 그렇고 A라는 집안에서 한 10년 정도 15년 20년을 살았다고 하면 B라는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친정에서 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이제 다른 가문에 가서 살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가 이 글을 써서 주니까 이거를 좀 잘 참조해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인데도 어머니보다도 더 섬세하게 물론 어머니인 여성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림은 이렇게 하고 뭐 시댁에서 가서 어떻게 처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적어주신 것도 우리 좀 특별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가는 딸에게 재산을 뭐 재물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글도 물론 이제 뭐 여력이 있으면 좀
재산도 좀 주면 더 좋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정신적인 유산, 정신적인 재산 정말 큰 거죠. 이런 글을 써서 시집가는 딸에게 전해주는 것도 참 저는 의미가 있고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이제 전반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냈는데 여기 이제 PPT로 올려드리는데 제 1장을 보시면 부모를 섬기는 도리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부모가 없으면 이 몸이 어디에서 태어나며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이 끝이 없거늘 어찌 잊을 때가 있으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항목별로 다 또 이제 나오지만 시부모는 이제 제 3장에 나오고 1장에서는 몸은 떠나가지만 그래도 이 친정에 남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좀 생각하거라. 그러니까 늘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지내다 보면 좀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외국에 가서 살아도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 와서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은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저는 이런 거를 하나의 잣대 가슴속에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섬긴다 그래서 뭐 그냥 육체적으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모 항상 네 뒤에는 어머니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거라. 이제 저는 이런 것이 꼭 시집가는 딸에게만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자식에게도 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 엄마가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너를 늘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2장은 남편 섬기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녀서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글이니까 남편과의 인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긴다는 말도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5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산 선생 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준 좋은 글을 500년 전에 잣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 읽는 이유는 현대에도 이런 항목은 좀 생각해도 좋겠다. 남편 섬기는 도리를 저는 아내 섬기는 도리라 이렇게도 또 저는 바꿔봐요. 그랬을 때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극진이 아주 친하면서도 친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경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 예의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거죠. 결국은 남편과 아내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친하게 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지극한 도리니 일동일정. 일동은 한번 움직일 동이고 일정은 고요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뭐 일거수 일투족에 한번 또 움직이고 고요히 행동하고 때로는 막 움직이고 때로는 고요하게 가만히 있을 때도 남편과 부부의 관계에 마음을 스스럼 없다고 놓지 말고 높은 손님 대접하여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어려움 없이 막 하는 것보다는 뭐 높은 손님까지 저는 아니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2장은 새겨봅니다. 자, 3장 드디어 아까 이제 부모 섬기는 도리가 나왔고 이제는 시부모 섬기는 도리인데 저는 여기서도 시부모를 또 장인 장모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해도 저는 내용 해석은 우리가 이제 개인마다 해석하는 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는 글이니까 써준 글이니까 이제 시댁에 가서 남편의 이제 부모님 나로 여자 입장에서는 시부모 섬길 때는 제 부모보다 중요할지니 물론 이제
친정 부모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가 아까 장인 장모라고 했을 때 장인 장모 요즘에는 왜 가구가 다양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뭐 처가집에서 장인 장모하고 같이 사는 게 절대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흉도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따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겁니다. 또 한 1년 살다가 분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분가할 수도 있고 뭐 개인에 따라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좀 부모보다 중요하거라. 그래야 네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부모는 가슴속에 이제 늘 계시는 거고 일동일정과 이런 일사를 부디 무심히 말고 극진히 섬기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일동일정은 행동거지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고요히 있는 거니까 너의 행동거지나 이런 일사 말 한마디 일 한가지를 처리하더라도 그저 무성의하게 마음 없이 하지 말고 양가 부모님 장인 장모도 될 수 있고 시부모도 될 수 있고 각자 입장에서 어른이고 또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또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극진히 섬기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부모와 같이 섬기지 못하면 시부모도 자기 딸만큼 사랑하지 못하느니. 그래서 정말 내 부모와 같이 똑같이 본능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모시고 그런 걸 전하면 감동으로 저는 느낌으로 우리 심장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듣도록 또 잘 뜻을 받들도록 뭐 요즘에는 물질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 양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뜻을 어긋나지 않게 사는 거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그 시부모 섬기는 도리도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으면 형제가 있죠. 물론 요즘에 이제 외동도 많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제가 서로 또 중요하죠. 그래서 형제 화목하는 도리를 제 4장에서 썼는데 형제는 한 부모에게 혈기, 피를 함께 나눈 사이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젖을 먹고 한 집에서 자라난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는 한 번 잃으면 모두 얻지 못하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일을 생각하면 싸우고 불화할 마음이 어찌 나겠는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키 센텐스를 써서 드렸는데 거기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재산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모에게서 피를 나눠 받은 이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서로 마음을 잃게 되면 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남도 돕고 사는 세상인데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그러니까 언니에게 뭐 오빠에게 또 동생에게 아니면 이제 뭐 처갓집에 동생 처갓집에도 여러 가지 형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어지간하면은 좀 돕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남들도 돕고 사는데 같은 한 부모에게서 피를 받고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지간에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10번 20번 강조해도 정말 저는 맞는 말이고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내 부모 또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 그리고 내 형제가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형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금이 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서 부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부모 다음에 이 장에서 형제, 형제는 지금 4장이고 3장이 시부모고 2장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 상대방의 부모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제. 이제 다음 장 가겠습니다. 제 5장.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양가 이제 부모님과 양가 형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5장에 가서는 친척을 화목하는 돌이다. 우리 이제 친척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친과 척이라는 말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친은 동성결해요 했을 때, 동성이라는 거는 아버지 성이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이런 것을 친이라고 하고, 척은 우리 외척이라는 말 들어봤죠? 척은 어머니, 이성결해니까 어머니는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합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형제, 살붙이, 피붙이. 그러니까 친척은 엄마 쪽, 아버지 쪽 두 곳을 합해서 우리가 한 집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은 나하고 성이 같은 것이고, 척은 성이 다른 이제 외가 집안. 그래서 그 중에는 촌수가 조금은 멀고 가까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 후박, 그러니까 아버지 친척이나 어머니 쪽 친척이나 양쪽 다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정이 조금 누구하고 내가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까 더 두텁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있기는 하나 모두 선세는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의 자손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친척이죠. 그러니까 친가도 너무 소중하고 외가도 너무 소중한 거니까 정의 후박인, 후는 두텁고 박은 조금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거는 아니고, 또 먼 친척인데도 나랑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 돌아간 조상의 자손이니까 친척과도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서는 이제 부부 결혼해서 친척, 형제, 부모, 양가 얘기를 했고, 6장은 이제 결국은 자손을 낳아 기를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이제 딸 자식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 자식은 아버지가 가르친다 하거니와, 아들 자식도 글을 배우기 전은 어머니에게 있으니. 근데 이것도 저는 500년 전의 어떤 생활 환경과 요즘에는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빠가 또 자녀를 기를 수도 있죠. 물론 또 이제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기를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다 또 출근을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또 학습 기관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러주는 사람이 가장 잘 자식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백사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잘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어진 선비라고 했지만 훌륭한 사람, 또 인간다운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념을 하거라. 그런데 이제 자식을 배웠을 때 이제 뱃속에 잉태하는 것은 이제 엄마가 잉태를 하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글이니까, 자식을 가졌을 때 너무나 그 좋지 않은 음식 이런 거 먹지 말고, 또 몸가짐을 단정히 하게 되면 자연 단정도 아주 발을 탄 올바른 그런 자식이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6장은 태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위한 교육을 잘 하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차시 1교시에서는 우암 선생의 그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주는 개녀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2교시에서 7장부터 20장까지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